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인데, 이 시간에는 이제 5G 통신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5G 통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은 되었고,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 다른 나라에서도 5G 통신의 중요성을 알고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영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하나의 영상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분에 걸쳐 가지고서 다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5G 하게 되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초라는 단어죠, 초. 그래서 어느 이제 한 통신사의 CF에서도 뭐 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서 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현재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훨씬 더 좋은 것이 뭐 나타난다, 새롭게 대두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서 이제 초라한 단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5G 하게 되면은 초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뭔데 뭐길래 초라는 것을 쓰고 있느냐, 뭐가 초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어떠한 생활과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데, 뭐가 또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무엇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1번과 2번 초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초를 갖다 이루는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으로써 새롭게 뭔가 대두되어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새롭게 각광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초의 수준은 어느 정도쯤 돼야 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현재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수준쯤 되어야 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ITU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이제 5G IMT 2020이라는 이름을 붙인 5G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ENBB, MMTC, UR, LSE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초대역, 그다음에 어, 초접속, 뭐 그리고 초지연, 뭐 이쯤 될 겁니다. 아마 이쯤 되게 될 텐데, 어, 그래서 지금 요것을 5G가 기존에 이제 4G가 있었지 않습니까? 4G에 비해 가지고서 뭔가 좀 월등하게 뛰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IMT 2020이라는 이름으로써 발표를 하면서 LTE, 이제 IMT 어드밴스드죠. IMT 어드밴스드 기술과 비교를 해서 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기술 스펙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더 맵 형태로 해가지고서 각각의 영역 속에서 4G LTE보다도 훨씬 더 상당히 진보되어진 어떠한 그 결과값을 갖다 보이도록 하는 어떤 스펙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갖다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전선 속도입니다. 최대 전선 속도인데, 요거는 그 4G가 이제 1GBps인데 한 20배 정도 뛰어난 속도, 20GBps 정도를 갖다 보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이제 훨씬 더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G가 한 10메가 정도였는데, 이제 5G에서는 100메가에서 1000메가까지도 이용자의 체감 속도가 늘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용자 체감 속도는 최대 100배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고속 이동성입니다. 고속 이동성이라는 거는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통신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KTX 같은 거 타고서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통신이 원활하게끔 이제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4G에서는 이제
350km로 달리는 어떠한 그 이동에서도 통신이 원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5G에서는 이제 500km를 갖다가 이동하고 있어도 50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도 통신의 원활성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KTX가 한 300km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4G LTE에서도 통신은 상당히 원활합니다. 원활한데 이제 5G에서는 그보다 더욱더 빠른 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송 지연인데 그 통신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지연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지연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LTE에서는 이제 10ms 그래서 한 0.1초 정도의 이제 지연을 갖다가 했다고 한다면은 5G에서는 1ms 그래서 0.01초쯤 되겠죠. 0.01초의 지연을 갖다가 지연으로서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결 기기수라는 거는 이제 4G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1제곱킬로미터당 한 10만 대 정도의 디바이스가 통신이 돼야 된다. 연결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5G에서는 그것보다 10배 정도쯤 됩니다. 10배 정도쯤 되는데 이제 100만 대 정도가 이제 연결성을 보장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면적당 데이터 처리 용량도 이제 4G에 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개선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IMT에서 ITU에서 IMT 2020이라는 이름으로써 기술 스펙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스펙을 맞추고자 여러 가지 이제 5G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한 기술들이 힘입어 가지고서 지금 이제 5G가 현실화 되어져 가지고서 하나씩 둘씩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5G 즉 초를 이루는 이 내용은 이제 초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초를 이루는 기술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5G의 기술 스펙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주파수 대역과 이용 방식이 이제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5G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 폭이 그 4G에 비해 가지고서 한 7배에서 9배까지로 좀 상당히 넓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가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통신의 어떤 속도가 좀 빠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파수를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4G LTE에서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FDD,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이라 해가지고서 주파수 분할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동통신을 가지고서 이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송신하는 게 있고 내가 수신받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링크가 있고 다운링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분할 방식은 이러한 대역폭이 있으면은 이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50대 50으로서 나눠 가지고서 분할을 시켜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상당히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죠. 서로 간에 이제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효율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시간 뭐 영상 중계를 갖다가 뭐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업링크보다는 대부분 다운링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뭐 업링크 쪽은 상당히 주파수가 이제 그 구간이 뭐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다운링크는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주파수의 그 이용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에서는 이제 FDD가 아니라 TDD 해가지고서 시분할 방식입니다. 타임 디비전 방식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나누지를 않고 업링크, 다운링크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전체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되는데 전체 주파수를 타임 슬롯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트래픽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업링크로 쓰기도 하고 다운링크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주파수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폭 자체가 4G에 비해서도 넓은 데다가 사용하는 방식 또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고속 통신을 4G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초고속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매시브 미모와 빔포밍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제 4G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계기기가 있으면은, 어떤 중계기기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디바이스들이 쫙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중계기기에서 어느 한 이제 특정한 에어리어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속한 어떠한 디바이스들은 이제 다 그 중계기기와 전파를 갖다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겠죠.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파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전파의 특성 자체는 그 무방향성입니다.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쫙 뿌리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한 중계기기의 그 에어리어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면 어떻습니까? 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디바이스가 많아지니까 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떠한 전파의 어떠한 그 범위나 한계가 있는데, 뭐 디바이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점점점 어떤 품질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 아니면 수능 끝나고 나서 뭐 강남역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뭐 그런 때에 어쩌다 갑자기 막 통신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문자가 잘 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뭐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이러한 맥락에서 좀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5G에서는 이제 매시브 미모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전파가 전달되는 공간을 분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5G 중계기기를 어떤 에어리어가 있으면은 그 에어리어에 속한 디바이스들이 쫙 존재를 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그룹화 시켜 가지고서 각 그룹마다 이제 전체 주파수를, 전체 전파를 갖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모든 디바이스가 공유하던 거를 나의 그룹만 공유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자체가 원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시브 미모를 갖다가 그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기술이 이제 빔포밍이라는 기술인데, 말 그대로 이제 쏜다는 거죠. 쏜다는 건데, 이제 기지국의 안테나가 특정한 공간에 있는 사용자 그룹에다가 전파를 집중해서 쏘는 거,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빔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모라는 기술 자체는 이제 5G가 나오면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5G에서는 이제 매시브 미모라고 해가지고서 좀 더 이제 정밀도화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4G에 비해 가지고서 좀 더 원활한 통신과 서비스가 가능한 어떠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 사실은 이 기술도 뭐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에 좀 말이 많았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통신망이 있습니다. 통신망이 있으면은 그 통신망에 접속해서 쓰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 사용자 그룹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기업들은 뭐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는 그룹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통신망을 사용하는 어떠한 그 영역이, 그룹들이 다양하게 되겠죠. 개인적인 목적, 비즈니스적인 목적, 또 비즈니스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있겠고, 공공 서비스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똑같은 통신을 다 같이 쓰고 있죠. 똑같은 통신의 사용자일 뿐이죠. 특별하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그룹에게는 더 좋은 통신망을 제공하고 B라는 그룹에게는 뭐 약간 차별적인 걸 제공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똑같은 통신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태양이 뭐 착한 사람에게는 빛을 더 잘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좀 덜 주고,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똑같은 통신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쪼개자는 거죠. 논리적으로 쪼개가지고서 좀 이제 사용자 그룹들이 쓰는, 이제 개인 사용자 그룹이 쓰는 네트워크 어떤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가 쓰는 네트워크 영역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또 어떤 기업들이 쓰는 서비스 영역을 좀 통신의 어떤 네트워크 영역을 좀 나눠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이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말 그대로 슬라이싱, 계층을 나눈다는 뜻이 되겠죠, 아마. 슬라이싱인데,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좀 기술 자체가 좀 이제 얘기가 된 것도 됐고, 그리고 기술 자체도 이미 나와가지고서 많이 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잘 안 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됐습니다.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요거는 그 망 중립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망이라는 거는 차별 없이 제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차별 없이 제공되어져야 된다. 그렇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좋은 원칙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좋은 원칙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망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떠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원칙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가 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5G 통신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대두가 됐었어요. 대두가 되면서 실제 그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도 6월 달에 망 중립性원칙을 갖다 폐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EU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망 중립성 원칙을 갖다 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원칙은 그대로 두되 예외적인 조항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을 둔다는 건 뭡니까? 일정 부분 망 중립성 원칙을 좀 포기를 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민감한 곳은 좀 더 좀 더 좋은 어떠한 원활한 통신을 갖다 보장하는 쪽으로 좀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가지고서는 좀 차별화 둬가지고서 차별화 둬가지고서 어떤 통신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좀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차별화라고 했지만은 이제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별인 거죠, 구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해당되어지는 서비스가 목적하는 통신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곳에서는 뭐 통신의 지연이 최소화되는 게 중요한 게 있을 거고, 각각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것을 좀 구별 지어 가지고서 슬라이싱화 시켜 가지고 제공을 해주자라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제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해서 주자라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5G 통신하게 되면은 초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초인지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초를 이루는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닌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알아본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5G 통신이 우리의 어떠한 그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새롭게 대두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